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앉으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때 가실 때 이제는 정말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벽도 HDS 화면처럼 보입니다. 성과도 좀 있으셨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냥 ELW 장점처럼 소액 투자해갖고 워런 버핏 철학처럼 잃지 않는 투자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도 좀 하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진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호기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LP가 서로 상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LP가 내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질문은 당연히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자와 LP는 절대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편이죠. 아주 재밌는 말씀이신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투자자가 콜 ELW를 매입하면 LP는 콜 ELW의 가치만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수익 구조를 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주가가 오른다면 투자자는 콜 ELW를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고 싶겠죠? 그럴 때 LP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LP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시장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LP는 다른 주식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가격 변화의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해지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LP의 수익은 이 해지 활동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하고 LP는 서로 윈윈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ELW의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움직임하고 변수들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콜 ELW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콜 ELW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ELW 현재가의 착시 현상 때문에 생기는 효과인데요. 현재가는 현재 가격이라기보다는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거든요.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코스피 200 지수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가와 체결 가능한 가격들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ELW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나 만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체결이 안 되고 며칠씩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며칠 동안 거래가 없다가 한번 거래가 될 때는 그동안의 현재가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서 기초자산의 상승 하락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그때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시간의 변화, 변동성 변화들을 다 이론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론 가격 내에서 효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꼭 그럴 때는 LP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또 ELW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6가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움직임이 서로 다를 때, 다른 영향을 줄 때도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 ELW라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요소, 시간가치 하락폭이 더 크다, 가격 상승 요인보다 더 크다, 또는 변동성의 하락 부분이 가격 상승 요인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콜인데 하락하고 풋인데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ELW의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로 본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요? 이 레버리지라는 특징은 ELW라는 상품을 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정해진 어떤 목표 수익 금액을 달성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작은 투자 자금으로도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10%다. 그리고 목표 수익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5배인 상품을 활용을 한다라고 친다면 200만 원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용자산은
안전자산에 다른 자산에 투입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초자산의 방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 그럴 때는 손실률도 똑같이 증폭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자산 손실률보다는 훨씬 더 크게 손실률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리스크 선호도에 맞춰서 ELW의 전체 보유 비중을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ELW가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로 콜 ELW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반대로 장이 돌아설 때 풋 ELW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풋 ELW는 우리가 장 하락을 예상을 했을 때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풋 ELW를 매수함으로써 전체 손실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상대로 장이 빠졌다. 그러면 주식 포트폴리오는 손해가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풋 ELW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 전체 손실을 보전하거나 또는 풋 ELW의 매수 금액을 조절하면 오히려 손실을 만회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풋 ELW는 그렇게 보면은 해칭 디바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같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공부와 신중, 그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은 못해도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장점만 있는 상품은 어디에도 없고요. 위험 없는 수익도 없죠. 장점은 활용하고 위험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제 궁금증이 끝이 없네요. ELW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한편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방법은 신중하게 또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런 버핏이 그랬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ELW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을 꼭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LW라는 상품이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유용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